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9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10시부터 이재명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예상들도 있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국회의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한 10시간 정도 영장실질 심사를 받죠. 양쪽의 그 검찰 그리고 변호인 이재명도 포함되고 그리고 판사의 이 심리로 심사를 받은 뒤에 또 구치소 아마 구치소에서 의료진과 함께 대기를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치소 그러니까 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구치소 쪽으로 의료진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구치소에서 나올지 아니면 구치소에 계속 있을지 그것이 내일 아마 새벽이나 오전에 가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 오늘 조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기사 바로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1면 톱 그리고 4면 5면 6면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 내용입니다. 1면 톱원 중앙일보 1면 톱원 탄핵 모든 게 제 불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3면 기사는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출마 나와 연관짓지 않았으면 6면 기사는 수감 생활 땐 온몸에 통증 밤잠 제대로 못 잔 적도 많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수감 생활 이야기 그리고 또 탄핵 당시의 일화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 주요한 발언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그때 탄핵 정국 당시에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할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주변, 최서원, 최순실이죠. 개명한 최서원. 그리고 또 그 참모들, 안종범 비롯해서 여러 참모들, 그리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가신그룹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중에는 아마 보수 진영 안에 있으면서 탄핵에 적극적이었던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순실의 그 사익 편취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점도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야기입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책 중에서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죠. 지소미아 체결. 이런 그 재임 시절의 외교 안보 분야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다 마무리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보관은 잘 알려져 있죠. 애국이 키워드, 국정운영의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이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그 원칙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대북하려는 거의 비슷한 노선을 가고 있다고 볼 수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 동화사 사찰도 방문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시장 달성에 있는 시장도 방문을 했죠. 자, 그래서 총선 앞두고 또 어떤 관여를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출마가 저와 연관된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박은 없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있고 최경환 전 의원도 있고 지금 계속 수행을 하는 유영아 변호사도 있고 몇 사람이 거론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연이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 비록 본인을 수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탄핵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윤석열 수사팀장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적임자였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을 해줬을 것이고 그래서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도록 했다는데 오히려 안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편한 몸을 걸고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최서원 아무래도 최순실 때문에 이 탄핵 사태를 빚었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서원 원장 원장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 최순실 씨가 과거에 유치원 원장을 지내서 최 원장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최서원이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1998년에 처음으로 대구 달성에 선거에 나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갑니다. 그때 저도 그때부터 취재를 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어떤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취재하면서 그때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최 원장, 최서원 원장의 어머니면 이제 최태민 목사 부인이죠. 어머니가 달성에 와서 저를 도와줬고 또 그때 최 원장의 남편인 정윤회, 그 말씀 많았던 정윤회 실장도 함께 와서 도와줬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 할 사람이 없었다. 이 가족이 일단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성이니까 남성 비서관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최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됐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최서원이 그것을 믿고, 호가호위를 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했던 이야기죠. 정말 사심 없이 나를 도와준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 사저에 있을 때도 최서원 씨가 계속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봐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을 한번 그 사저로 초청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도 최서원 씨가 있었다. 그 사저에도 있었다. 그런 그 기억을 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탄핵을 할 때 친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대거 돌아섰다.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유승민이죠. 뭐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다. 그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오랜 수감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부를 물어온 적이 없다. 일부 그 친박 그 의원들은 본인들이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면회가 안 됐다. 면회가 일절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는 또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았다고 하는 친박 의원들도 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이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서신을 교환한 친박 의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안부를 물은 적이 없다. 친박이라고 해놓고 그런 사람 중에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친구인 국회의원도 있었고 원내대표였던 국회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은 유승민을 이야기를 하겠죠. 박지만 박지만 회장의 친구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몇 사람 됩니다. 이 인간의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자, 이 이야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핵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런 것 원칙론자죠. 원래 원칙론자인데 원칙론자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배신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핵심 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치 현장에서 배신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친박계 인사들 출마. 개인적으로 나는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계속 이끌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본다. 순수성이 좀 열심히 좀 된다는 이야기겠죠.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국민께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71세인데 남은 생은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국민이 준 사랑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기사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출석을 했죠. 지금 출석을 해서 거의 뭐 생중계하듯이 이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틀거리면서 지팡이에 어지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죠. 자, 근데 지지자들은 거의 광기, 미칠 광자입니다. 광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와 관련된 사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하단 기사는 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야당은 기각탄원서 89만 장 내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자, 색출 논란 불은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의원 167명 중에 6명 빼고 다 제출했다. 정청래는 원내대표 후보들 이재명 지키겠다 공개 선언해라. 이거 뭐 거의 뭐 강제입니다. 당 차원의 민주당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전직 국회의장과 소속 의원 161명을 비롯해서 전국 당원 및 지지자 89만 4,117명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청구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자,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 편을 든다고 눈치를 보면서 개딸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면면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탄원서에 서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서명을 한 전직 국회의원 4명, 김은기, 임채정, 문희상, 정세균, 그 국회의원 161명.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의원 전원 이재명을 제외한 167명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가결파 색출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6명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정청래는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6명이 누군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막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하면은 너무 표시가 나죠. 그래서 6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또 민주당에 바꿨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6명 중에 내가 끼어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 오늘 원내대표 경선합니다. 우원식, 김민석, 남인순, 그리고 또 홍익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홍익표가 접었습니다. 홍익표는 순수한 친명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압박을 또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친명 세 사람에 대해서 정청래는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하라, 원내대표 출마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광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9만 4,117명이 서명을 했다. 이거 엉터리다. 자, 뉴델리 단독 기사입니다. 뉴델리 단독 기사는 수십만 명이라더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 명부 엉터리였다. 성명, 연락처, 주소 필수 항목인데, 이제 인터넷으로 막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주소는 이런 서명할 때 필수 항목이죠. 근데 거기다가 뉴델리 기자가 한번 이렇게 접수해 본 것 같습니다. 평양에 사는 김정은 이렇게 써도 접수가 되더라. 평양에 사는 김정은이라고 써도.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인정 절차라는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점을 인정을 했다. 하루 이틀 사이에 89만 명 하는데 어떻게 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한 사람이 개딸이 가서 계속 서명을 하는 거죠. 주소를 막 지어내기도, 그러니까 평양 사는 김정은, 서울 사는 김씨, 이래가지고, 신상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민주당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게재를 했고 25일 정오까지 받았는데, 어제 정오까지 받았는데, 탄원서 접수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를 엄면동까지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집어는 안 해도, 저도 가끔 어디 탄원서 서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엄면동까지는 필수로 입력하는데, 북한 평양시에 사는 김정은 등의 정보를 넣어도 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가 없어서 허위나 중복 서명이 가능했다. 한 명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모든 게 엉터리죠. 자, 그 엉터리를 깨기 위해서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검찰의 준비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프레젠테이션 준비. 이재명은 판사 출신 변호인으로 방어진.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정 혈투가 벌어진다. 검찰은 증거인멸로 집중 제기할 듯. 그래서 최장 심사기록만 10시간 넘을 수도. 심사기록만 그렇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죠.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수사를 했죠. 그 다음에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를 한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보통은 이 피의자들은, 영장 77 심사 받으러 가는 피의자들은 검찰이 구인을 합니다. 구인을 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호송을 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때는, 정치 수사를 할 때는 막 수갑까지 채워서 영장실질 법원으로 끌고 갔죠. 자,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또 예우한다고 구인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곧바로 출석하는 쪽으로 또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 대신 검찰은 영장심사에 대비해서 1600쪽의 의견서를 작성을 했고, 법정에서 보여줄 4시간 분량의 PPT도 준비를 했다. 영장심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첨예한 쟁점이 될 텐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비장의 카드, 김진성 녹취록, 유정교사를 막 하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정 좀 해달라고 권유를 하는 그 녹음 테이프이 오늘 영장 법원에서 터져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야당 인사가 이화영에게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 한다. 진술 번복 요구. 이화영이 두 번이나 옥중 편지라는 걸 썼죠. 원래 대북 송금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북한으로 이재명 방북 비용 같은 거 다 보내줬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가 갑자기 재판장의 부인이 나타나서 소동을 벌이고 또 뭐 민변 변호사들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입장을 바꾼 편지를 두 번 공개를 했죠. 자백을 뒤바꾼.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검찰 탄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옥중처신을 썼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고 야당 사람들 중에는 부인도 있습니다. 백정아 부인도 같이 찾아와서 위에서 옥중서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 옥중서신을 좀 써달라고 한다. 자,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을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왜? 면회를 했는데 이하영 부인 백정아 씨하고 또 김모라는 민주당 사람이 수원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는데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면회 같으면은 녹음을 안 하죠. 그런데 일반 면회는 교도관이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특별면회를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를 했는데 그 특별면회가 논란이 되고 나서 아마 일반 면회를 한 것 같은데 일반 면회에서 이화영 부인 그리고 민주당 당원 김모 씨가 대화를 하면은 그것은 녹음이 됐고 그 녹음은 합법적으로 녹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녹음 내용 중에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구치소에서는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은 검찰이 그거를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 녹음 파일이 돼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백정아하고 김모라는 민주당 당원은 자기들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마음대로 했다가 그것이 오늘 법정에서 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 이하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과 민주당 사람한테 민주당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면회를 간 사람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위에서. 자, 검찰은 이 사람들이 언급한 부인이 언급한 위가 이재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신은 이화영이 검찰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부인과 민주당 사람을 보내서 위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옥중서신 써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써라. 그래서 이하영은 접견한 뒤에 민주당 사람들 접견한 뒤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자필 편지를 또 공개를 했죠. 부인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검찰은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또 다른 녹음 파일도 실질심사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김진성 씨 위정 논의 이런 것입니다. 그 위정을 권유를 하는 여기서 김진성 정인이 기억 안 난다 하는데 이재명이 자신이 원하는 정언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녹음 파일이 오늘 법정에서 털어지고 그것이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지금 가짜뉴스, 이재명 지금
이 구속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많은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지만 이 선거농단, 이 김만배 신앙님 사건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먼 톱 기사는 윤석열 가짜뉴스 보도한 방송사 과징금 중징계. 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을 해서 KBS, JTBC, YTN 막 보도를 했는데 MBC가 가장 많이 보도했죠. 이것을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한다. 그래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뭐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들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선 전에 검증 없이 사실처럼 보도를 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근거가 불분명하고 편향된 녹취록을 대선 전 검증 없이 사실처럼 보도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9월 2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